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도 8월 달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시장은 약간 흔들리는데 그래도 저희 서울경제TV의 간판 프로, 간판 프로, 경제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들면 저희는 뭐 할까요? 종목 공부합니다. 종목 공부하고 시장의 큰 그림 맞춰가고 이런 쪽을 봤을 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급히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또 알찬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엔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혹시나 좀 아직 그 그로스 리서치가 뭐 하는 데지? 아니면 네네.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회사 소개나 네네. 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요새 그 독립 리서치라고 해서 예. 기존에 이제 증권사 리서치가 아닌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제 기관들, 이제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이제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아, 기업 탐방의 네네. 선구자.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좀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 많이 했었고요. 네. 이걸 이제 가지고 시장에 또 다시 한번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자. 아, 네,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 쓰고 있고 네. 저희가 유튜브나 텔레그램 채널 같은 이제 SNS 계통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다양방면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숲보다는 나무를 그렇죠. 직접 베고 다니는 목수의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벌초꾼의 느낌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탐방 가신 업체가 총 얼마나 되십니까? 상장 업체는 다 가봤다. 뭐 네. 그 정도까지 사실 아니겠지만 네, 예. 여튼 제가 개수로 세어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한 1000개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와, 네. 몇 년 동안요? 지금 한 8년간요. 8년 동안요? 네네. 그래서 예. 뭐 어떤 특정 기업은 한 10번 넘게도 간 것 같고요. 와, 나름 이제 관심이 이제 깊었던 기업들을 네. 집중해서 이제 가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네, 탐방을 계속 굉장히 좀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고 예. 지난달 7월 달에도 저희가 저하고 이제 다른 연구원분 한 분 더 계신데 네네. 둘이 합쳐서 16개를 갔거든요. 아, 한 달에요? 네네. 네. 와, 그래서 엄청 바쁘시네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 둘이 한 달에 8개를 가니까 예. 사실 이틀에 하나 꼴 더 넘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렇죠.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리포트 작성하고 또 다음 네. 내일 갈 거 또 질문지 작성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거의 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활동도 조금씩 하시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 그 업무 시간으로 오면 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단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사무실 네, 맞습니다. 없는 게 낫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맨날 PC만 저를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로 뛰는 우리 이재모 대표님의 네. 오늘 저희가 섹터는 한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네네. 여기서 뭐 시황이나 오팡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해당되는 섹터에 요런 가봤더니 이런 종목들 괜찮더라. 네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더라. 네네. 이런 내용들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7월 달 넘어오면서 8월 달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큰 시장의 그림은 뭐 어떻게 좀 그려보시는지 이런 네. 내용들. 네. 일단 제가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초보다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좀 더 강할 거라고 봤고 네네. 상반기 그다음 7월 달까지 봤을 때는 뭐 비교적 좀 잘 맞고 있고 나름 이제 시장 분위기는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최근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대외적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이제 섹터 내에서의 수급적인 요인이 저는 이제 굉장히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튼 지금 시장에 약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8월 달 이렇게 한 달만 봤을 때는 급격히 빠지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시장에 생각보다는 그 매수하겠다고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차 좀 시장이 빠지는 것 같으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장은 뭐 지수로 볼 때는 2600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8월 달에는
뭐한 2,700선도 한 번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예, 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튼 지금으로서는 비교적 시장은 좀 더 강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조정 나올 때 고민하지 말고 네,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좋은 주옥 같은 종목들 얘기해 주시면 네네. 한번 잘 보고 사자. 네. 네. 액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할 일은 우리 이재모 대표님이 여기저기 발품 팔아온 종목들 네, 그리고 해당 섹터에 맞춰서 이런 거 한번 뜯어 보는 게 제일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체크해봐야 될 섹터가 저희는 그래도 태동이 네, 2차 전지의 변화와 함께 저희 채널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네. 또 2차 전지 내용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우리 그로스 리서치 네, 이게 탐방 보고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쪽에서도 많이 탐방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이제 다른 연구원분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 많이 가셨고, 장비 쪽이요. 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몇몇 기업들 보면 2차 전지 장비 쪽 많이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네. 스몰 캡을 좀 더 다루다 보니까 네. 이미 이제 소재 업체들은 네.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 워낙에 이제 커버하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없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무서워서 안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예. 시가총액이 워낙에 커져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은 뭐 저희도 앞으로 더 갈 거로 보고 있고 네. 더 많은 기회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왕이면 저희는 또 정보가 좀 없는 그런 아. 좀 발굴하는 느낌의 네.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스몰캡 주변에 좀 장비주들도 봐야 음.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아직 못 간 기업들 위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2차 전지 쪽은 성장 산업이고 네. 커갈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큰 그림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네. 양극재 쪽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양극재 묵재다는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네. 쪽도 있겠지만 부각받는 거 말고 좀 보석 같은 작은 종목들 쪽에서 네네. 예, 변화를 오는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네. 느낌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봤을 때 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3분기 정도는 여전히 메탈 가격 하락하는 것 때문에 네. 양극재 가격 판가 하락 때문에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럴 때 소재 쪽에서는 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가봤더니 이런 거 괜찮더라 하는 네. 회사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극재 쪽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포스코 그룹사 네. 대표적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LNF는 네, 종목이 주가가 많이 안 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요. 네,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두 개 그룹사는 지금 이미 다 전구체든 또 광물이 내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LNF 너네는 안 돼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원가 절감 상대적으로 너네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네, 오늘 그 8월 3일인데요. 날짜 촬영일 기준으로 볼 때 네, 네. LNF도 지금 그 LS 그룹 쪽과 지금 분명히 손을 잡고 합작법이 만들어가지고 네. 새만금 단지에 그 전구체 생산하는 공장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네. 근데 방향성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굳이 시장에서는 이 두 개의 그룹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양극재 업체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LNF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저평가 쪽인가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랑 그 분할하기 전에 네. 이제 순수하게 에코프로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예. 2015년도 이때 제가 탐방을 가봤었고 네.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탐방을 그 당시에 가봤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보니까 두 개 기업이 모두 다 비슷해지고 네. 사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LNF 뭐 내재화 이슈 때문에 원가,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이익 차이 날 거라고 하지만 네. 사실 25년도 추정되고 있는 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세 개 업체가 비슷합니다. 영업이익 1조 원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상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뭐 밸류에이션 할 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3년
뒤에 실적 미리 다 땡겨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실적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네. 역사적으로 봐도 네. 안 간 기업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중에서는 LNF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지금 꼭 담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최근에 이 두 개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 계리율이라고 하잖아요. 벌어지는 차이가. 그렇죠. 예. 많이 벌어질수록 후발주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라서 사실 LNF를 지금 굉장히 부담 없이 매수해야 되고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또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네. 부담도 없거든요. 그래서 LNF를 꼭 한번 담아보자 이런 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LNF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북미 진출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막았다. 네. 예. 이 얘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좀 억울한 얘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좀 없나요? 저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땐 네. 그 회사 입장이라면 분명 억울하겠죠. 예예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폭스코어 피처엠, 예. 에코프로 다 미국 진출 네. 검토하고 있고 진출 다 선언한 상황인데 네. LNF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정부도 명분은 있죠. 네. 기술 뭐 유출 뭐 네. 다 좋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어떤 특정 지역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왜 이걸 저는 굳이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중간중간 분명히 네. 기업 입장 그다음에 뭐 정부 입장에서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네. LNF도 반드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LNF도 몇 번 공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러면 LNF도 생각보다 그 LS그룹 쪽과의 관계나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재화나 아니면 그렇죠. 또 수직 계열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시장이 못 알아주고 있다. 이런 네. 쪽에 대한 무게를 두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LNF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아, 예.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LNF도 공매도가 꽤 많은 종목이죠. 그렇죠. 네. 원래 많았던 종목이죠. 사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요즘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좀 울면서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LNF도 그러면 그런 공매도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런 비슷한 현상이 한번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랑 공시가 또 나왔었잖아요. 네.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을 아, 예, 한다. 예, 예. 예. 그때도 주가 변동이 또 심하게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네, 뭐 수급적인 어떤 변동 요인들이 다 될 수 있겠는데 네, 네, 예, 반드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LNF 주가가 또 다시 엄청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네. 그럼 또 공매도 입장에서는 또 빨리 갚기 위해서 다시 또 울고 있겠죠, 매수가 또? 들어오더니 해야겠죠. 네. 그럼 또 갑자기 매수세가 더 붙는 음. 뭐 그런 현상은 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 조금 덜 오른 LNF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밖에 보면은 또 요즘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장비 쪽, 네네. 이쪽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사이클 들어올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비 쪽 요즘에 또 많이 탐방을 아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네,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회사나 사이클이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제가 사실 장비 중에 가장 기준점을 두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PNT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PNT요. 예. 물론 다른 기업도 다 좋긴 하지만 네. 이제 PNT가 좋았던 것들은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사에서 장비 발주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공정단의 가장 앞단에 있는 또 업체다 보니까 네. PNT에게 또 많은 것들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PNT는 뭐 지금 수주 잔고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 시장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PNT 장비를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PNT를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은 최근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네. 필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필레더죠. 네. 요 상장하면서 문제가 좀 네,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도덕적인 사실-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저는 왜 그랬을까 또 싶기도 한데 네. 예, 또 꼭 그때 했어야만 하나. 예, 물론 그거는 뭐 경영자, 뭐 기업에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필 에너지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밸류체인 상에서의 좀 관심도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필 에너지가 이제 하는 장비가 그 공정단에서 보시면은
노칭 장비 뭐 이런 장비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필 인제 에너지의 원래 모회사가 필옵틱스 맞습니다. 기존에 광학 레이저 쪽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동사가 인제 스태킹 장비라고 하는 걸 또 독점 공급을 인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고객사가 삼성 SDI 쪽입니다. 네. 근데 인제 삼성 SDI가 LG 엔솔이나 SK온보다 네. 늘 뒤지고 있는 게 뭐냐면 캐파 투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도 저는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고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다른 이제 고객사들 이제 공정 라인 쪽에 다른 장비 업체들 네. 뭐 대표적으로 윤성 FNC 네.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요. 예. 이제 이익이라든지 뭐 수주 잔고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네. 너무 인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 보면은 네. 다른 공정 라인들 중에서 네. 이 기업은 그러면 좀 더 싸다라고 느껴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필 에너지가 그랬었는데 네. 물론 이제 상장할 때는 좀 나름 적정 레벨에 상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상장하고 좀 약간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져 있는데 되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매수 기회가 이제 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필 에너지의 상장 전 2대 주주가 삼성 SDI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제 삼성 쪽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된 공정 장비를 누가 했냐면 필 에너지였고 네. 경쟁자가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누구였냐면 중국 업체였어요. 아, 그러니까 예. 늘 중국 업체하고 헝가리 같은 데 투자할 때면 5대5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다들 아시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인제 중국 업체가 못 들어갈 들어가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야 필 에너지가 100% 독점을 하겠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인제 필 에너지가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 공정 라인 중에서는 네. 이 필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에너지가 상장하고 바로 그날 찝이 바로 네. 그거 보고 좀 솔직히 욕했습니다. 저는 네,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 요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건 아니죠, 솔직히. 네. 그럼 이게 물량은 거의 끝났나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나요? 제가 물량 뭐 테스트까지는 못 해봤지만 네. 숫자를 정확하게 체크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지금 고점이 13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이니까 사실은 예. 웬만큼 가격 조정은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동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한 300억 번다고 가정을 해보고 네. 6천억대이니까 한 20, 앞으로 예. 퍼로 20 정도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수장고 더 분명히 늘어날 거고 네.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 올라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솔직히 이제 필 에너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다른 장비 업체들 잘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밸류를 받나 싶을 정도로 소재 업체를 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있죠. 제가 볼 땐 그 기업들이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사실 그 논리라면은 지금 안간 기업들 중에 봐야 된다. 그러면 필 에너지를 당장 꼭 매수 안 하셔도 관계 없지만 네. 좀 사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두신 다음에 네. 그 시점을 잡아 보시면은 꽤 네.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필 에너지까지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장비 쪽에서는 2개 얘기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한 개 또 정도 관심 가시는 종목이나 기업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 음극재 기업 중에 네. 이거 탐방할 작년 이제 11월 달쯤 갔다 왔던 기업인데 네. 뭐 다 아시는 기업인데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전자예요. 네네. 네. 근데 대주전자재료도 네. 그 주가를 잘 보시면 네. 올해 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네. 내려오고 해서 잘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죠. 네. 그래서 10만 원대 전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네. 동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양산한 기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일본의 시네츠화학, 네. 그다음에 중국의 BTR, 네. 그리고 한국에는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등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시니치화학 정도는 제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앞서가기 시작하면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국내 많은 후발주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들 업체들이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캐파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면 물량 싸움이 제일 네네. 중요하죠. 예. 이 실리콘 그 음극재라고 하는 게 예. 회사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네.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량 양산 들어가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수율이 작용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는 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인 건데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우리는 대량 양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 캐파를 더 키우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캐파를 키울 건데 일단은 뭐 2025년 가면은 네. 아마 2만 톤까지 캐파를 만들 거예요. 많이 그럼 늘었네요. 이게 이제 예. 영업이익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그게 이제 공장이 풀 캐파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3천억 원 넘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 단위요. 네네. 와.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 한 뭐 4천억, 뭐 5천억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밸류로 따져 보면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완전 저평가죠. 네네 이러면.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지 전자재료가 아마도 주가가 좀 못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은 이후에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체크를 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뭐냐? 네. 그때 확인하고 주가 올라간 다음에 날아간 다음에 투자하면 네. 좀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쪽 섹터는 장기 사이클이니까 네. 좀 더 내가 뭐 6개월, 1년 먼저 투자한다 생각하고 네. 좀 더 가격 쌀 때 사 두시면 네. 날아가는 이제 그 시점부터는 사실은 부담 없이 그냥 보유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어떤 응급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를 저희가 이제 추적해 갈 때 이제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올 때마다 회사가 하는 방향들. 네네. 이렇게 설비 투자 잘하고 있다. 네. 조만간 그러면 이제 수주 쪽도 이제 나오겠죠. 조만간 네, 설비가 맞습니다. 되니까 연결돼서 수주가 나올 거 이런 관계들 계속 체크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소재 쪽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기 네. 공급 계약 네, 맞습니다. 이런 것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국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죠. 네, 지금 뭐 당장 그 캐파로 볼 때는 네. 24년 되면 10,000톤, 25년 되면 2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네. 당장은 뭐 24년도만 가더라도 10,000톤 정도의 생산 캐파는 나오니까 음. 일단 그때만 가더라도 뭐 제가 계산한 걸 봤을 때 영업이익 1,500 정도 나오는 거니까. 와, 당장 내년에 네네네. 그래서 한다고요? 뭐 1년 뒤에 이제 보통 영업이익을 우리가 1,500억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공장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기 실적에 바로 몇백억씩 팍팍 찍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응급제가 사실 좋은 게 뭐냐면 네. 양극재 업체들은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네, 10%가 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응급제는 참 좋은 게 네. 못해도 영업이익률 20%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뭐 네. 30% 4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섹터이니까 네, 본인들이 원가 관리 그 네. 다음에 수율만 잘 잡으면 네. 이익률은 사실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응급제도 네. 지금 우리가 보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요때 나와서 투자 들어가고 수율 얘기는 뭐 회사가 비밀이니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탐방 가서 네. 끌어내야 되는데 대충 그래도 나오는 이제 캐파 보고 거기다가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대충 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알짜 정보 이런 네네. 거 와서 해주신 것 좋습니다. 피디님 꼭 다음에 꼭 모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지금 벌써 몇몇 업체 나왔는데 그러면 장비 쪽 빼고 소재 쪽 빼고 그래도 다녀와 봤더니 2차 전지 쪽에서는 네네. 뭐 특별히 섹터 안 가리고 요거 좀 보면 좋겠더라라고 네. 하시는 회사 한 두어 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네. 다른 소재도 분명히 봐야겠죠. 네. 뭐 첨보나 사실 엔캠 이런 기업들도 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첨보도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예,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때는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고 네. 뭐 지금처럼 엄청나게 이제 뭐 2차 전지가 주목받던 시절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들 기업들도 지금은 좀 이익이 마치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들 기업들도 지금 보니까 열심히 돈 빌려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돈 빌려서요. 네네. 왜냐하면 네, 네. 뭐 이쪽 시장 돈 버는 업체들조차도 네, 너무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빌려서 막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죠. 네, 없는 쪽 기업들은 사실은 빌려서라도 지금 지어가지고 네, 좀 숫자를 만들어야겠죠. 음. 그래서 미래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열광하시는 거겠죠. 많이 그렇죠. 보시는 거고. 예. 그래서 네. 저는 다른 소재 업체들도 네. 좀 눈을 돌려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눈을 돌려달라. 네. 네. 그래서 눈을 조금씩 더 뜨고 실적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돈 준비해서 네.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첨보하고 엔캠까지. 네네. 네, 그 정도 회사들도 한번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우리 대표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갔다 오셔서 이번 주가 이틀에 한 번꼴로 가시니까 네네. 네,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한 달 지나면 또 이만큼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와서 또 저희와 함께 하면은 저희가 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축 네. 반도체죠. 네네. 네,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갈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애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여전히 저 위에서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이제 기다려보긴 기다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또 여러 가지 HBM3가 뭐 어떠니 네. 이제 또 삼성전자 GAA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네네. 그래도 한번 약간 여기서 10%만 팔아다가 네. 다른 좀 작은 종목들 샀을 때 좀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네. 이것도 문의가 많으실 타이밍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우선 대형주 단에서는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은 좀 뭐 어떻게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신규 매수자랑 기존 보유자인데 이제 네. 기존 보유자는 사실 어디냐면 21년도 9만 원대 사셨던 분들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의견도요. 네. 옛날에는 그냥 보유하는 게 맞냐 네, 이거였는데 요새는 질문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보유하고 에코프로 사는 게 맞냐. 아, 예, 그래서 네, 답을 참 드리기 애매할 때가 있는데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네, 지금 이제 7만 원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비중은 늘려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라리 그리고- 물린 거를 물을 타라. 네네네. 네, 결국에는 이제 9만 원대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최대만이 낮추셔라. 그게 이제 아무리 못해도 진짜 8만 원 초반까지는 낮춰놔야 네, 그 이후에는 더 갈지 말지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 사이클 봐서 네, 여튼 뭐 전고점 96,800원인데 네, 여기를 뚫는 흐름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음, 내년 내후년은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이미 2년간 보유하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는 분명히 아니실 것 같은데 살고 장기- 싶어요. 네네. 반강제 네네네. 장기 투자죠. 예. 장기 투자를 뭐 좋든 싫든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보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 들어가실 분들 네. 그런 분들도 뭐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에서 약간 의견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바닥이 아니라 할지언정 네. 그러니까 더 자꾸 파고들고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네.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이제 사이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네. 그럼 이들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네. 올라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좀 약간 상황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신고가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어우, 세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도 확실히 그 HBM이 뭐라고. 예. 그래도 예. 예, 뭐 연관 있고 그래도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지금 탄력성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하이닉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죠. 네. 여튼 뭐 이 시장은 또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음,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 드리는 거고 네. 팩트는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HBM이 그 전체 그 D램 중에서 그 네. 메모리 반도체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이건 한번 또 체크는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린 말이 아니고요. 네. 기업명 밝히지 않겠지만 네. 예. 예. 지난주 탐방 갔던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 담당자분의 의견입니다. 네. 아직 HBM이 예. 뭐 좋긴 좋다. 네. 근데 우리는 HBM 됐던 DDR5든 DDR4든 네. 물량 많은 게 좋은 거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주가 올라가려면 네. 물량이 많아야 된다. 네. 근데 뭐든지 최근에 뭐든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그래야 자기들이 매출이익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건데 네. 최근에는 이제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네. HBM과 연관이 좀 있거나 한 종목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약간 또 경기. 예, 예. 그렇게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왜냐면 그분들은 그 업계에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정확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들어보니까 음. 그 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약간 좀 환상이 좀 더 있는 것도 있다. 네, 예. 과열돼 있다라고 아, 봐야겠죠. 예. 네. 아니 우리 회사 주가 왜 올라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회사가 판단하는 것과 시장이 먼저 보는 게 좀 다르긴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 또 조절해가면서 보셔야 네. 되겠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나 지금
정기금 깨고 네. 차라리 다 주식하는데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 그러면 어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마 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차라리 이건 삼성전자를 아, 사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전 늘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덜 온 종목들을 사자는 의견이라 네. 지금 시점에선 되려 삼성전자가 낫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네. 상대적으로 못 가다 보니까 네. 좀 삼성전자 뭐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예. 아니 HBM에서도 안 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소부장 쪽에서 네. 그래서 또 반도체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좀 없을까요? 아비코전자라고 그 종목 아비코전자. 말씀드릴 건데 이 네. 종목은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DDR5 하면 무조건 아비코전자가 먼저 나왔죠. 나왔고 네. 저도 이 기업을 제가 6월 달에 탐방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전달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DDR5가 사실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양산은 조금씩 하고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쪽은 뭐냐면 시장이 큰 쪽인 서버 쪽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 네. 실제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공장 돌아갔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비코전자가 제가 6월 달 탐방에 갔으니까 네. 그때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빠르면 7월부터는 공장을 좀 돌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공장 돌리냐면 바로 증평에 새로 지어놓은 공장, 네. DDR5 양산하는 쪽, 이거는 이제 서버 쪽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쪽 먼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쪽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할 거니까 네. 지금 8월이니까 이제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7월, 8월, 9월 네. 3분기 실적에는 조금씩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아직은 물량이 크진 않아요. 네. 의미 있는 숫자 정도까지도 아닌데 일단은 가동됐다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고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코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비코전자가 5월 중순쯤 주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아비코전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아무 일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난리가 났냐?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우리가 예. 그 인텔 쪽이 되겠죠. 네. 그쪽 납품하기 위한 DDR5 양산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사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누굴 봐야 되느냐? 수동후자 중에서는 그렇죠. 저항기랑 인덕터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삼성전기랑 아비코전자인데 네. 삼성전기는 워낙 무거우니까 안 사죠? 그럼. 네네. 예. 당연히 탄력성으로 보면 네. 아비코전자였기 때문에 그때 아비코전자가 갑자기 막 10,000원대 있던 종목이 확 뛰었어요. 예, 올라간 거고 시장에서는 왜 올라 했는데 네. 사실 딱히 이유는 안 나왔죠. 네. 예, 근데 뭐 익히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셨던 내용들이라서 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시장 때문에 밀리는데 네. 이럴 때 굉장히 저는 좋은 매수 기회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아마 그러면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숫자 찍힐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년 가게 되면 레벨업하는 수준 계속 보여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익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못해도 내년도에는 이익이 한 2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단에서. 네네. 예. 올해는 사실 뭐 시장에서 100억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추정해봤을 때는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는 좀 숫자가 오버돼 있는 것 같고 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숫자가 더 잘 나올 거고 네. 내후년 가면 아마 또 300억, 400억대까지 나오면 야.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400억 내는 기업이라고 보면 네. 더 올라간다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는 네. 아비코전자를 전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비코전자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개 더. 네. 예. 후공정 업체들 네. 중에서 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신 종목 중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많이 날아간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일 썼었죠. 한 네네. 초부터요. 예. 결국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스토리로 보면은 네. SK 하이닉스 쪽이었고 네. 이게 이제 HBM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공정 업체 하면은 이제 나름 이제 네페스 그룹 쪽이 그렇죠. 사실은 곽강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네페스는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느냐? 네. 분명히 네페스도 삼성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메모리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에서 분명히 관심도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숫자로 뭔가 찍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야 사실은 숫자로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네페스도 후발 주자로서 분명히
가긴 갈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페스, 네. 뭐 테스트 따는 네페스 아크. 그러니까 네. 네페스는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네. 네페스 아크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분할한 기업이니까 네. 그룹사 전반적으로 후공정을 담당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페스 아크가 같은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관점이니까 네. 네페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페스를 네. 지금 아는 이제 매니저님하고 네. 탐방을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아직 못 네, 가셨군요. 네, 왜냐면 아직은 사실 갈 때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별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아직은 안 갔는데 네. 조만간 뭐 스토리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네. 야 탐방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또 다녀오시면 저는 바로 모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난 네, 이쪽에서 솔직히 뭐 반도체 쪽에서 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네페스 아크 물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때? 글쎄요, 뭐 예. 일단은 뭐 숫자 찍히는 거나 그 다음에 결국 이쪽이 네. 물량이 많을 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네. 감사한 데 들어가게 되면 사실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러면 이들 업체들은 사실은 설비 그 돌리는 그게 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가동률이. 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아, 반면에 이제 공장 가동이 활발해진다 전방 시장이 네. 그럼 이들 업체들은 물량이 정말 많겠죠. 그렇죠. 사실 그때 호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바닥 지나고 나서 사이클 돌아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떠오르는 회사들 네. 쪽에서 네페스 아크, 또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까지 후공정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공정 쪽은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실적 나오는 건 별로 없을 거고 네. 사이클 따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쪽에 EUV 쪽의 회사들은 탐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늘 그들이 고민하는 게 기술 유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이런 뭐 노트북에 스티커도 붙이고 네. 네,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은 아셔도 네. 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얘기를 못 하죠. 예, 질문하면 네. 말 못합니다. 네. 모릅니다. 그래서 노코멘트? 예, 왜 왔나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또 그쪽은 그래서 또 잘 안 가는 것 같네요. 정보나 이렇게 해서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나가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그렇죠.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NDA 그래서- 걸려 있으니까 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괜히 뭐 회사 자랑 좀 하려고 했다가 네, 물량 없어서 손가락 빨면 네.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얘기도 안 하십니다. 몇몇 회사 이렇게 관심에서 보는데도 그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추적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참 관심은 많은데 네, 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론으로 나오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해는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루트 이외에는 사실 네. 알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죠.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끌어내보려고 네. 하는 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출을 많이 하는 편이죠. 주변 이렇게 물어물어서 네, 예,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탐방에 아픔도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봤었을 때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요거는 앞으로 성장폭이나 아니면 네. 시장에서 좀 너무 못 알아주는데 변할 만한 좀 뭐 시총이 좀 작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한 2천억대 네. 미치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회사 혹시 없을까요? EST라고 하는 기업인데 예스티요. 예. 시장에서는 정말 주목 안 받고 있는데 네.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와. 아주 굉장히 많이 조용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연초마저 한 6,000원대 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느새 예, 작년 요맘때쯤 해도 한 6,000원 이랬거든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네. 가격이 네. 6,000원대 맞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조용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뉴스도 안 나와요. 제가 이 회사를 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예. 저도 네. 이 회사를 네.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더 하고 있는 건데 네. EST를 제가 왜 처음에 공부했냐면 네. SIC라는 전력 반도체 네, 사업을 맞습니다. 했던 기업이라 네. 야 그게 굉장히 좀 좋겠다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불현대 그걸 어느 순간 팔더라고요. SK로 갔죠? 네네. 네. 그래서 네. 또 다시 알맹이 팔고 껍데기만 남기길래 잠깐 잊혔다가 네. 최근에 올라와서 네. 또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얘가 왜 조용히 올라오고 있을까? 예. 물론 얘도 다리 하나 걸쳐 놓고는 있어요. 아, 그 있군요. HBM 쪽으로 아. 살짝 걸쳐 놓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후발 주자가 되겠죠. 여튼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은 것 같고 네. 나름 최근에 국책과제 같은 것도 단독으로 받기도 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기대치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EST라고 하는 게 지금 시총이 좀 작아요. 3,600억인데 네. 최근 시장 트렌드라면 이게 지금 더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그래서 정도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네. 얘가 이거 하고 있다던데 아직 왜냐면 실체가 다 안 나왔다 보니 네.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 네. 제가 또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네. EST가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하려고
몇 해 전부터 준비를 꽤 했었어요. 아. 사실 그 SIC 전력 반도체 사업 매각하면서 네. 수호 쪽 사업하겠다라고 그때 네. 선언했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매각 대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무언가 분명히 수호 쪽 안에 사업을 할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음. EST는 지금 당장은 매수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업적인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만간 3만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만들어져야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은 다음에 네. 한번 좀 가보려고 하니까 네. 요거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요건가 보네요. 그 열처리 장비, 고온용 열처리 장비. 네, 사실 좀-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열처리 네, 쪽에 예. 이제 특화되어 있던 기업이었고, 네. 이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네. 반도체랑 뭐 다른 쪽으로 분명히 가고는 있는데 네. 그 결과물들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다 보니 네. 상용화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녀오시면 또 쫓아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종목 쪽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죠. 뭐 산업 섹터 구분 안 두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갔다 와 보셨더니 네. 요런 회사들은 또 이거는 공부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아무거나 네네. 한 3종목 정도만 한번 꼽아 주시죠. 그러면은 네. 제가 탐방 갔던 기업들 중에 좀 꼽아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네. 예. 우주항공, 뭐 방산 뭐 이런 쪽 네.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네. 최근에 이제 항공기 MRO라고 해서 이 MRO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개조 정비 수리인데, 네. 기존에 이제 항공기 여객기죠. 여객기를 이제 화물기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사업자들이 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발주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동사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개조를 이제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음. 매출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업이 최근에 꽤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작년 22년도 매출액을 한 300억 정도 인식한 것 같은데 올해는 300억 이요? 400억대, 네. 내년도엔 지금 700억대까지도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지금 서서히 올라오다 보니까 네. 2017년도쯤 아마 매출액이 100억이었을 거예요. 예. 동사가 올해 잘하면은 네. 한 6년 만에 매출액 한 10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10배까지. 그러니까 예, 10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보니까 그쪽 사업에서 이제 매출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UAM이라고 최근에 좀 핫한 또 그렇죠. 테마가 있었죠. 네. 동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항공기 동체를 만들던 사업을 했던 업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UAM도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비행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거니까 네. 스토리도 맞고, 예. 그다음에 UAM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파운드리가 있군요. 네네. 공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대량 양산을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뭐 컨소시엄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뭐 UAM 설계 능력,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될 겁니다. 네.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양산까지는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거다.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할 거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완전히 생뚱맞은 사업을 하면 제가 좀 의심하겠는데, 네. 원래 하던 거에서 또 다른 이제 파생적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잘 되겠다 싶은 거고, 음. 매출 이익도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주가를 잘 보시면은 이게 네. 뭐 회사가 문제가 있는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요즘.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 왜 좋아하냐면 네. 사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네. 주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시장의 오해가 크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온다. 아. 결국 네. 시장에 그 자금은 돌고 돈다.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쪽 종목들에도 자금은 들어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보자 하는 관점에서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영업이 한 1000억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게 ROE 한 10% 정도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100억대는 영업이 찍히겠네요. 네, 그 네.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MRO 쪽에 장기 수주 받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네.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가만히 있어도 마치 이익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런 소외 이런 거 좋죠. 네. 그렇습니다.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한 개 더 뭐 네.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요. 네. 네. 이 기업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Z 플립, Z 폴드 5번째 시리즈 5번째 출시를 나왔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문 사장은 네. 제가 탐방 갔으니까 또 들은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있답니다. 네. 원가 절감. 원가 절감. 네. 네. 그래서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예. 싼 거 사서 잘 만들었으면 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고 네. 제가 그 세계 하이테크뿐만 아니고 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 3개를 탐방을 갔는데 KH바텍, 네. 네. 그다음에 또 파이넴텍. 파이넴텍. 네. 예. 이들 업체들이 다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과 비례해서 매출 이익이 그렇죠. 늘어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 세 개 기업을 제가 3대 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경 하이테크도 그렇고 예. 나머지 두 개 업체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연초에 예.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한 1,500에서 1,700만 대 네. 출하할 거다. 예. 그러니까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 세 개 기업을 제가 공통으로 가서 들은 이야기니까 네. 평균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대충 올해 출하량 이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네. 대체로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숫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구나라고 네. 드는 거고 네. 목표치는 여기구나. 그러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예. 1,000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 1,500만 대를 판다라고 보면 네. 50%의 성장률은 성장률.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뭐 밑에 있는 기업들, 세계 기업도 당연히 매출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Q의 증가를 제가 말한 거고 네. P가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품의 공급 단가가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이번에 스펙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올라갔을 거다. 그러면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 단가도 올라갔으니 네. P와 Q 모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세계 하이테크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이 기업은 특수 보호 필름을 공급하는데 예. 2019년부터 독점 공급했거든요. 네. 올해도 독점이고 예. 당분간 독점이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른 부품들은 이원화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독점이니까. 네, 왜냐하면 후발 주자들이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독점 인정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요거만 봤으면은 이 기업을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았어요. 예. 두 번째 사업을 봐야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작년에 최주가 사업펀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사업펀드로 바뀐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뭘 했냐면은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입니다. 오, 예.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네. 세스맷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그 배터리 팩 안쪽에 보시면 셀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에 필름을 끼워 넣는데 오, 예. 요게 이제 배터리는 불이 잘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소화 기능까지도 있는 방열. 네네네 그런 느낌의 이제 필름을 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은 안 나왔고요. 그렇죠. 아직 네. 개발 중입니다. 개발 이게 중이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하고 있고 네. 요게 대표이사가 김기재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학교를 옮기시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성균관대 예. 그쪽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원래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아. 연구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창업하신 거고 네.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네. 몇 가지 아이템들 연구 중에 있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세스맷이 할 거고 네. 세스맷을 인수한 세경 하이테크가 요 음.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 기존에 잘하고 있는 폴더블은 캐시카우고 네. 2차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좋네요. 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폴더블 잘 팔면 움직일 만한 회사. 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종목. 네. 그래도 시작하게 되면 3세판이죠. 네. 세 종목은 하고 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일단은 올해는 다크호스 정도로 보는 종목이에요. 다크호스요. 네네. 네. 대유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유 플러스요. 네. 네. 대유 플러스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그 대유 위니아 하면
다들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죠. 네, 예. 위니아 딤체라든지 예. 이런 쪽.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네. 대유그룹이 중견 기업인데 네. 대유플러스는 일단은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면서 네. 본업도 있어요. 음. 본업은 보니까 정보통신, 네. 신에너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을 맞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네.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고 네. 이쪽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뭐 전기차 뭐 표준을 뭐 통합한다 네, 뭐 이런 슈퍼차저요. 네네네 예.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또 때 아니게 갑자기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도 수급이 몰려가면서 네. 일부 테마성을 오르긴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쪽은 뭐 단기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매출 이익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유 플러스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동사가 그 SK 시그넷이 네.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SK 시그넷은 사실은 네. 충전기를 만들지는 않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통만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ODM으로 네. 대유 플러스가 다 만들어주고 음. 동사가 7에서 11kW급의 좀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기라고 하죠. 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공급도 하는 거고 실제로 유지 보수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고장 잘 나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까지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인 SK 시그넷을 통해 ODM으로 충전기 관련된 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동사가 소차용 액화 저장 탱크를 좀 개발하는데 네.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내에서 사실 수소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는 네. 일단 한 군데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냥 H사? 예. 네, 예. 잘 한번 어딘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회사하고 지금 상용 트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양산 시점은 대략 2024년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행하는 건 아니고 양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또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다크호스. 게 예. 여기 여튼 소 쪽은 네. 수만 붙으면 일단 아직까지는 테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건데 네. 분명히 이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대유 플러스가 아마 그런 점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을 보니까 알루미늄 휠? 네네. 네, 이쪽이 거의 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주사이다 보니까 네. 대체로 매출이 여기서 나오면은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을 통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본업단에서 사실은 매출은 네. 거의 한 5분의 1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본업만 보시고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나 그러면 될 것 같고 네. 시가총액이 아직은 좀 작아요. 1,000억대인데 네. 사실 매출이나 이익 규모로는 더 가야 되는데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일부 상장되어 있다 보니 아. 그래서 이제 본업만 놓고 제가 평가해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여기보단 주가가 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1,000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볼 땐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네. 아주 소형주다 보니까요. 네. 근데 맞습니다. 성과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하셨던 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금방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1,000원에 샀는데 네. 주가 1,700원에 팔았다. 네. 70% 수익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네. 아마 이런 또 작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좀 업데이트나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 투자하시는 종목들은 네. 제가 갔다 온 시점에 내용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나오는 공시나 뉴스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작은 종목일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재모 대표님의 애장하고 발로 뛰었던 종목들을 섹터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잘 뜯어봤습니다. 귀에 솔깃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어서 저도 대표님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발이 저한테 이게 딱 묶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경제사부에 오신 만큼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저희가 많이 괴롭혀 드릴 거고요. 네. 네, 또 좋은 그 사이에 많이 또 다녀오셔서 네. 또 우리 그로스 리서치도 그로스할 수 있는 네. 걸 보셔야 될 거고 저희도 같이 또 많은 정보 얻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경제사부는 종목들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